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 1:1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이 아마 한자 앞으로 배우는데 이제 기초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그 중국의 역사, 고대 역사를 잠시 살펴보고 그 한자의 서체가 어느 시대에 이게 나왔는지 한자 서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중국의 역사하고 한자 서체를 말씀드리노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본 강의 한자, 한문, 파자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각골문이라든가 금문이라든가 무슨 소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물론 뭐 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그게 어느 시대에 나왔고 뭐를 얘기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또 다음 수업부터 진행하는데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 간단히 오늘 1시간 동안은 그 중국 역사와 한자 서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하은주, 하상주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최초의 중국 최초의 그 왕조 국가가 전설상의 왕조입니다. 그 하나라입니다.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다음에는 우리가 은나라라고 많이 배우는데 실제 나라 이름은 이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그럼 왜 은나라라고 얘기를 했노 그러면은 이게 상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마지막에 상나라 수도가 이 은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나라라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은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 그 나라 이름은 상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됐죠. 그죠? 주나라 요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주나라 요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사실 이게 전설상의 왕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역사에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대 최초의 국가는 이 상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문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이게 BC 기원전 2070년 (2070년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 그러면은 약 한 472년이요, 그죠? 472년 동안 이 생존한 국가입니다. 국가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전설상의 그 왕조라 그러더라도 한 472년 동안 이게 생존한 거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라의 시조가 누구랬노 그러면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임금이 시조입니다. 우임금이. 이 우임금은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죠. 이 물을 가장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물을 잘 다스려가지고 그 순임금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게 왕까지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홍수가 심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수방시설 같은 게 많이 있었지만은 홍수가 나서 그걸 어떻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임금이 굉장히 그 홍수를 잘 다스리고 거기에 전념을 해가지고 순임금이 이제 우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나오다가 여기 걸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걸왕 때 이 하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그러면은 항상 선생님들 역사를 보면은 경국지색이라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는 대부분 여자가 관여가 됩니다. 여자가. 그래서 이 걸왕 때
말희라는 애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랑이 말희를 굉장히 이제 사랑했겠죠. 그냥 사랑했으면 정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정치를 팽개주고 말희하고 술 먹고 놀고 노래 부르고 가문만 즐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가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게 한자 수거가 우리가 잘 아시는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지육림이라는 게 술을 못 짓자죠, 그죠? 술을 못 가득히 채워놓고 고기를 전부 나무에 걸어놓고 맨날 술 먹고 가문만 즐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계가 넘으면은 항상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기를 들고 이 하나를 명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은나라 때의 탕입니다. 탕입니다. 탕임금이 보다 못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게 말이 아니다 싶어 이 하나를 칩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키죠. 그죠?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멸망한 게 BC 1600년경에 이 전설상의 왕조 하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생긴 나라가 이 상나라죠. 은나라죠. 그죠? 은나라는 그러니까 BC 1600년부터 BC 1046년까지 554년을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상나라 때의 시조는 탕임금이 아니고 이 설임금이라는 사람이 시조입니다. 요것이 매절 개자인데 요것이 사람 이름으로 부를 때는 요거를 설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설임금이 세운 나라입니다. 설임금이 세운 나라고 이렇게 해서 잘 내려오다가 여기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이 하나라와 같이 여기도 달기라는 여자가 주왕 때 걸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냥 중국 고대의 가장 나쁜 임금으로 걸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또 달기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달기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임금이 달기라는 여자하고 한 술만 먹고 주지영님도 같은 여기 겁니다. 술 먹고 이렇게 하니까 같은 여기 주임금 때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주지영님뿐만 아니고 이때는 이 달기란 여자가 얼마나 이쁜지는 몰라도 취미도 하여튼 좀 이상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구리 기둥 있지 않습니까? 구리 기둥에 여기에 이렇게 기름을, 매끈매끈한 기름을 칠해놓고 밑에 이렇게 숯불을 이렇게 피웁니다. 그럼 이게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요. 백인백사람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밑에 숯불이 지글지글한데 이 사람이 여기서 다 타 죽습니다. 이런 취미까지 가진 그런 여자예요. 아주 그냥 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선생님도 아시는 포락지정, 포락지형, 통째로 구울 포자 지질낙자입니다. 통째로 구워서 지지는 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도 지금 엉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항상 또 이 나라를 이렇게 물리치고 왕을 몰아내자는 그런 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나라에 유명하신 그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왕이라는 사람이 보다 못해서 주임금을 또 척살해서 이 상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시킬 때가 이제 기원전 1046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라 때는 지금 전설상의 왕조고 이게 문헌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나라도 사실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서 정식 고대의 가장 오래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899년
이 왕이영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왕의영. 왕이영이라는 학자가 한약방에서 용의 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용골이라고 이게 척추동물의 뼈가 화석이 된 그런 겁니다. 그게 뭐 아마 사람 몸에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 뼈를 사와서 보니까 그 뼈 안에 뭐 문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상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 용골이 난 자리를 이렇게 전부 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똑같은 그 문자 그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해독해 보니까 이 은수도의 터도 발견이 되고 상나라의 역사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1899년 이 용골이 생기고부터 이 용골에서 나온 문자가 우리가 말하는 이게 중국 최초의 문자 갑골 문자입니다. 갑골 문자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 갑골문입니다. 갑이라는 것은 거북이 등껍질에도 글씨가 있었고 동물의 뼈에도 거의 글씨가 있습니다. 이것을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중국 최초의 문자죠. 그러니까 이 문자가 발견되니까 이 은나라의 역사라든가 은허라든가 이것이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가 최초로 이 나라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나라의 무왕이 여기서 멸망돼가 이 주왕을 없애고 상나라는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됩니다. 주나라는 1046년, BC 1046년부터 256년까지 약 한 790년 동안 이렇게 살아 있었던 나라입니다. 주나라의 시조는 이 후직이라는 사람입니다. 후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나라를 이렇게 없애고 주나라가 이때부터 나라 이름이 제후나라는 많습니다. 그죠? 이 주나라는 천자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천자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로 주나라 때부터 천자의 나라는 게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주나라는 보면은 경계가 이렇게 790년이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1046년부터 256년 요 사이에 BC 770년이라는 이 경계가 있습니다. 770년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요때 770년대 이전에를 서주라고 합니다. 서주. 그 다음에 770년 이후를 동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 그러면은 1040년 여기 수도가 이것이 호경 장안거리죠. 그죠? 호경에 이제 수도를 두고 있었고 그 수도를 이 동쪽에 낙양으로 옮기는 경계선이 여기 770년입니다. 그럼 왜 서주에서 호경에서 이렇게 낙양으로 옮겼을까요? 그러니까 서주 때 가장 마지막 왕이 유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굉장히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걸주임금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또 여자가 나타납니다. 항상 보면은 경국지색이라 그래서 여자 때문에 말합니다. 여자는 여기 포사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포사라는 여자가. 그런데 유왕이 이 포사라는 여자를 굉장히 아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사라는 여자가 얼굴도 이쁘고 그렇게 아끼는데 평소에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유왕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포사를 웃기게 할까 워낙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단 찢는 소리를 듣고 이 포사가 웃는 겁니다. 그러면 비단을 찢으면 되겠다 싶어서 매일 전국에서 비단을 모아가지고 매일 하루에 100번씩 이렇게 비단을 찢어서 웃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도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처음 몇 번 할 때는 웃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또 웃지를 안 하는 겁니다. 도대체 또 웃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유왕이 고민이 많았어요. 또 어떻게 하면 웃길까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나라 때는 그 변방에 저 북쪽에 오랑캐 침입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랑캐를 잘 막을까 거의 공모를 하는데, 그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신호로 이렇게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죠? 불을 피웁니다. 봉화를 피웁니다. 근데 그 담당자가 봉화를 오랑캐도 안 쳐줘오는데, 이렇게 실수로 해서 봉황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자의 나라니까 옆에 제후 나라들이 봉화가 이렇게 타오르면 전부 다 천자의 나라로 옵니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와보니까 실제로는 오랑캐가 쳐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포사가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깔깔깔 웃는 거예요. 제후들이 막 하는 행동이 이 오랑캐가 쳐들어도 안 했는데 막 난리를 하고 나니까 웃음을 막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왕이 매일 또 봉화를, 심심하면 봉화를 피워가지고 이게 웃게 만드는데, 이 제후들도 처음에 한두 번은 와서 봉화가 오는데, 서너 번 지나고 나니까 오랑캐가 안 오는데 계속 봉화가 피워진단 말입니다. 그래, 그 뒤로부터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유왕이 자기 황후하고 태자를 아주 패해버리고, 이 포사를 황후로 시키고, 포사에 난 아들을 태자로 시키고, 이런 일을 감행을 했어요.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 원래 왕후의 장인이 이 모습을 보고, 나라가 이게 꼬라지가 안 되겠구나. 맨날 여자에 붙어서 황후하고 태자까지 아무런 잘못 없는 걸 이게 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장인이 북쪽에 오랑캐를, 견융이라고 오랑캐를 이렇게 인데 가서 임시로 좀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가지고 유왕을 이렇게 좀 혼을 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랑캐들이 알았다 그러고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오니까 이제 여기서 봉화를 피웠어요. 봉화를 피우니까 이 제후들이 거짓 봉화인 줄 알고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가 뭐 바로 그냥 유왕 궁을 접수해가지고 유왕하고 포사를 죽여버립니다. 잠시 좀 버릇만 들여달라고 그랬던 오랑캐들이 들어와서는 왕도 죽이고 이 황후도 죽여버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궁위에 찾아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신들이 모여가지고 원래의 원래의 태자, 폐위됐던 태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왕을 세워서 평왕이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평왕이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우고 보니까 오랑캐들이 계속 이렇게 와서 왕 행세를 하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나라 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평왕 때부터 이 수도를, 먼 나라에 일이 있을 때는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770년에. 이 낙양으로 옮기게 되는 이때부터가 우리가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그래서 요 770년 주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나라가 없어지는 건 256년에 없어지는데, 그 진나라가 통일하기 약 한 30년 전에 없어집니다. 주나라가. 그래서 요 770년 요 경계가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기는 경계가 요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 때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종법제도라는 게 잘 발달됐습니다. 종법제도. 우리 봉건제도라고 하죠.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봉건제도. 장남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장남이 왕을 이어받으면은 그 차남이라든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은 땅을 이렇게 떼줍니다. 땅을 떼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자치하듯이 거기가 자기 땅을 떼주고 거기서 다스리도록 하고, 제사 같은 거는 자기 형님 집에, 마지 집에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이 수직관계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예절이 유지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고, 또 오랑캐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제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싸움하고, 그러니까 이 청자의 권위가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시대, 그것이 봉건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770년도부터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된다 그랬죠. 이제 주나라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 춘추 전국시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그걸 잊어버렸는데, 지금 주나라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나라 때의 문자는요, 각골문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문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금문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게 청동기, 이 소치라든가 이런 거울에다가 이게 청동기에다 글을 이렇게 새긴 금문입니다. 이게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나라 때부터. 물론 이 금문이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때부터 성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상나라 때 각골문, 그 다음에 금문이 이렇게 성명됐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됩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학교 때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770년부터 BC 770년부터 이게 진나라가 통일한 22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죠? 550년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550년. 이 춘추 전국시대는 우선 문자가 아까 금문이 나왔죠. 금문이 나왔는데 춘추 전국시대는 대전이 나옵니다. 대전. 요게 전근 게 전석을 떼고 전자입니다. 그죠? 대전이 나옵니다. 대전이라는 거는 진나라가 통일해서 소전이 나올 때의 이전 문자를 다 대전이라고 합니다. 이 각골문이라든가 금문을 포함하는 걸 다 포함해서 진나라 이전의 문자를 다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도 춘추시대와 이제 전국시대로 나눠지겠죠. 그죠? 춘추시대, 그 다음에 전국시대로 나눠지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춘추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770년 BC, 770년부터 요게 403년까지 367년을 얘기합니다. 367년. 그러면은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주나라가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이 춘추시대에. 그런데 실제로 주나라의 그런 이 권력이라든가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주나라의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후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후들이 힘을 굉장히 이제 키워가지고 중원으로 막 나타납니다. 그것이 춘추시대, 우리가 말하는 춘추오패 있죠. 그죠? 춘추오패라는 게 있습니다. 춘추시대 5패자입니다. 이게 제나라 누구죠? 황공. 그 다음에 진나라의 문공. 요 진나라는 통일한 진나라가 아닙니다. 요 진나라입니다. 요 진나라, 그죠? 요 진나라입니다. 그죠? 통일한 진나라는 요 진자를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초나라의 장왕, 오나라의 함여, 월나라의 구천이죠. 그죠? 5월 동주, 요거는 원수나라잖아. 그죠? 요게 춘추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이 5나라가 힘이 가장 셌습니다. 힘이 가장 세가지고 서로 이제 패권을 다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춘추시대 초기에는 나라가 제후들이 한 140개국이 있었는데 춘추 말기에는 7개 나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7개 나라 정리되더라도 춘추시대에는 주나라의 권리를 그래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륜과 대의 명분이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쟁이 져가지고 패하는 나라도 주나라에서 다시 그 사람을 보내서 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질서는 유지가 됐습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질서는 유지됐습니다.
이때가 춘추시대가 유명한 게 춘추시대가 활동하는 것이 공자가 이 춘추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공자가. 그래서 춘추라는 건 어디서 나오나 그러면 공자가 지은 책 이름이 이 춘추입니다. 이게 노나라의 역사서입니다. 춘추. 노나라의 역사서입니다. 요때 공자가 이 책 이름을 지어서 이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다섯 패자가 이렇게 서로 권력을 하다가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요 진나라였습니다. 근데 요 진나라의 속에 귀족들 대부가 조나라가 있고 위나라가 있고 한나라 이 세 가문이 이제 세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가문이 이제 대부니까 서로 이제 싸우고 그랬습니다.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니까 서로가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진나라를 세 개로 해서 쪼개서 갖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해가지고 이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나라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주나라에 가서 우리 세 개로 해서 쪼개서 제후국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요때부터 진나라가 주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세 개가 쪼개지는 때로부터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국시대가. 전국시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전국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전국시대. 이때는 주나라의 이 권력은 아예 없어요. 그냥 소국에 불과했어요. 이 제후국가들이, 힘센 제후국가들이 이때는 조금 인정을 했는데 전혀 인정을 아직 하질 않았어요. 막 침범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시대가 가장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극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극상. 그 다음에 약육강식 그런 게 이때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약육강식. 말 그대로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힘센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신하가 자기 윗사람을 죽이고, 약한 사람은 무조건 강한 사람인데 잡혀먹는 아주 혼란스러운 말 그대로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힘으로. 그러니 뭐 질서가 있겠어요. 일륜이라든가 대의명분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춘추 5패죠. 이거 전국 칠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나라가, 이게 통일하는 진나라가, 요거 진짜입니다. 그죠? 요 진짜입니다. 요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나라가 있습니다. 제나라가 있습니다. 초나라가 있습니다. 전국 칠웅이, 전국에 7개, 아까 요 말기에는 그 7개가 됐다 그랬습니까? 7개 중에 가장 힘이 센 나라. 그리고 아까 여기서 넣어놓은 진나라가 갈려진 요게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요 7개 나라가 전국 칠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 그러면 이 싸움만한 전쟁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 진나라, 전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맨 요렇게 서쪽에 있습니다.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가 요렇게 있습니다. 뭐 대충 그랬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전국 칠웅이 존재했는데, 이것이 이 전국 시대는 이 진나라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나라가 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자 그런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말 배우는 합종책입니다. 합종책. 종으로 이래서 합해서 진나라에 대응하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소진이라는 사람이랬죠. 요런 주장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연행책이 있었죠. 연행. 가로로.
그러니까 진나라가 그걸 알고 진나라가 세니까 각계정수로 이렇게 가로로 서로 1대1로 이렇게 횡으로 우리 단합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진이 주장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주장을 했어요? 이게 장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학교 때 다 배운 거죠, 그죠? 이런 싸움을 서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고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시대라는 전국은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왜 전국이 나온다 그러면 한나라 때에 유향이라는 학자가 전국 책, 이 꾀책자입니다. 책책자고. 전국책이라는 이 전술 책을 지은 겁니다. 여기서 전국이 나온 겁니다. 전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전국 칠웅이 이렇게 합종연행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 진나라가 이 6개 나라를 차례대로 이제 무너뜨리죠. 그죠? 차례대로 무너뜨리고 아까 말하는 BC 256년에 진나라가 주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주나라 마지막 왕이 진나라 마지막 왕이 256년에 마지막 왕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256년에 주나라는 벌써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때 한 30년 차이 나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는 서로가 자기가 천자국가라고 막 이렇게 날뛰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나라가 BC 221년에 드디어 최초로 중국의 이제 통일국가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요 대전이라는 거,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죠? 대전. 자, 이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전국을 통일한 이제 진나라, 진시황 유명하죠. 그죠? 진나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도 이게 15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BC 221년에서 206년에 망합니다. 3대 왕으로 망합니다. 망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자마자 세계 개혁한 게, 이것도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세계를 세 가지를 개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획이고요. 세 가지를 개혁했는데, 첫째는 화폐. 춘추 전국시대 각 나라마다 화폐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겠죠.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저울이라든가 부피를 지는 말 이런 게 다 규격이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사고 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일한 게 중요한 게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문자 통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소전입니다. 소전 얘기 제가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문자 그 한자 배울 때 요 소전입니다. 왜 문자를 통일했노 그러면은 대전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대전이 나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서로 좀 해석하기도 어렵고 나라마다 통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문자를 이사라는 사람이 요 소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상 이사라는 사람이 소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는 종법제도, 봉건제도를 했는데 그걸 없애고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군현제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말하듯이 뭐 군이라든가 현을 두고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를 내보냅니다. 종법제도를 하다 보니까 제후들이 힘이 커져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군현제,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군현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법과사당을 도입했어요. 법과사당. 법과사당이라는 것은 모든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이것이 법과사당을 좋게 해석을 하면은 국민들이, 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통치수단으로 이용해서
이게 법가사상의 폐해가 굉장히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만 문제가 됩니다. 요렇게 또 정치 활동은 요렇게 두 개의 큰 정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 어떻게 돼서 망하게 되노 그러면은 이게 법가사상을 하면서 이 망하게 되는 원인은 좀 이따 얘기해요. 법가사상을 하면서도 여기서도 분서갱유라는 그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분서갱유. 책을 다 붙여버립니다. 유학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학서적. 그 다음에 유학자들 가가지고 하니까 유학자들이 가서 발언만 한다고 임금한테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기인데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60명이나 되는 유학자를 다 그냥 구덩이에서 그대로 다 묻어서 죽이고 유학책을 다 이렇게 불사르고 그럽니다. 이게 분석행위입니다.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 동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진시황릉을 지었죠. 그죠? 진시황릉도 짓고 그 다음에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만리장성 축조했어. 만리장성. 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전부 동원합니다. 바빠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러고는 또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죠?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데 이 법과 사상이 너무 엄격한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법을 시행하다 민간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조금만 행동을 하면 뭐 집어넣고 법을 워낙에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역시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봉기가 일어납니다. 결국 봉기가 일어납니다.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도 많이 배웠죠. 그죠? 진승, 오광이라는 별볼 없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또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유명한 유방하고 항우가 일어납니다. 항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결국 진나라는 2006년에 이게 마지막 왕이 이제 이 유방한테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통일해 놓고는 요 15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유방하고 항우하고의 싸움은 좀 한나라 할 때, 그래서 유방이 이겨서 유방이 세운 한나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나라 보겠습니다, 이거.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는 2000 BC 2006년부터 요거는 BC가 아닙니다. 그죠? AD입니다. 그죠? 220년까지 426년 동안 이렇게 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마지막 3대 왕이 이렇게 유방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한나라인데 유방한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없어지고 여기서 이 초안전에 유명한 항우하고 유방이 이렇게 싸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초안전, 그죠? 싸우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항우가 이길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싸움에서 항우가 져서 결국 유방인 한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항우는 원래부터 굉장히 무관의 집이고 자기 그 군사들도 굉장히 단단하고 오합지졸이 아니고 굉장히 훈련된 군사를 했어요. 이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유방은 사실은 이게 약간 얼렁패 비슷한 이런 사람이랬습니다. 여기 항우에 있는 항장이라는 그 항우의 삼촌 그 밑에서 이렇게
그 군사로 있다가 이렇게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대부분 전투에서 항우가 이건데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동기는 항우는 자기 사람들 책사를 잘 못 썼습니다. 책사가 여기 있던 책사들이 다 이렇게 유방인대로 간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모든 조건이 불리하고 내가 항우보다 못하는데 사람 하나 쓰는 것만큼은 내가 항우를 이길 수 있다. 책사들 말을 잘 두고 책사를 잘 썼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긴 게 그것 때문에 유방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렇게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통일되면서 또 시행한 거는 진나라 때 뭡니까? 법과 사상 때문에, 법 때문에, 엄격한 법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는 유학을 도입하는 겁니다. 유교를 도입한 겁니다. 유교를 국교로 도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이도 발견하고 혼천이도 기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방영하면 굉장히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한나라 때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한자, 한문, 한족 끄는 것이 다 이 한나라 때의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나라라는 것은 이민족에 대비되는 나라, 자기네들을 숭상하는 이민족에 대비되는 나라를 한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뭐 한족 우월주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심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융성해서 잘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역시 나라가 이렇게 망하려고 보다 보면은 나라에 또 문제점이 있겠죠, 그죠? 한나라 말기 때는 또 자주 이렇게 세력이 국가가 망한 데 등장하는 사람이 황관이죠, 그죠? 황관하고 외척이 등장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래 두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쥐려고 이렇게 싸우죠. 그리고 이게 가뭄이 많이 듭니다. 가뭄도 나고 또 홍수도 나고 또 메뚜기가 창궐 해가지고 농사가 안 됩니다. 사람이 가장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거는 먹을 게 없을 때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이렇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농민 반란이 여기서도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농민들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머리에 누런 띠를 두르고 막 전국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거의 이렇게 엎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왕제인 한나라의 마지막 왕제인 헌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제라는 사람이 조조, 우리가 삼국시대 조조였잖아.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강나비에 의해서 이걸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것이 이제 기원 후 220년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조조, 유비, 송건이 싸우는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삼국시대부터 이 뒤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럼 조조, 유비, 송건은 왜 이렇게 나타났어요? 황건적을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후에, 한나라 이후에 시대가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한나라 때는 글자가, 한자체가 뭐노 그러면은, 이거는 예서가 유명했습니다. 예서. 있을까? 예서. 예자가 이게 종예자입니다. 종예자입니다. 종예. 그래서 종도 쓸 수 있는 글자, 서민도 쓸 수 있는 글자, 그런 의미도 되고, 전서가 소전에
나왔던 저 진나라 때의 소전이 굉장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소전을 간략히 해가 사무용으로도 쓰면서 이 노예까지도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 이게 전서입니다. 요거 좀 유념해 주세요. 한나라 때부터 이게 나온 겁니다. 물론 예서입니다. 예서가 그 이전에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때가 가장 이제 성행했습니다. 그죠? 이래서 한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유비, 조조, 송건이 싸우는 삼국시대가 시작되죠. 그죠? 그 삼국시대로부터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무너지고 하는 나라가 바로 삼국시대 이후를 뭐라 그러면은 위진 남북조 시대를 가죠. 우리가 남북조 시대를 갑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이 위진 남북조 시대가 220년부터, 이건 기원전이 아닙니다. 그죠? 589년까지 이게 370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뭐 나라가 무너지고 이거 엄청 많습니다. 370년 동안에 무너지고 다시 나타나고 무너지고 그거 다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성행했던 게 여기서 해서가 나옵니다. 해서가 나옵니다. 해자가 이게 바르다는 해자죠. 그죠? 모범, 뭐 표준, 뭐 이런 뜻입니다. 모범, 표준, 바르다, 뭐 이런 겁니다. 바르다. 그래서 이게 정자체죠. 이 해서가 이때부터 나온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이때부터 나온 것이 해서입니다. 맨 늦게 나온 것이죠. 그죠? 맨 늦게 나온 것이. 그래서 이거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쭉 370년 동안 오다가 통일된 나라가 얻는 거예요. 수나라죠. 그죠? 수나라고. 그 다음에 수나라다 하면 당나라죠. 그죠? 수당. 그 다음에 송나라입니다. 문화로서의 유명한 송나라입니다. 유학에 가장 융성했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죠. 청나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거의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간단히 뭐 선생님들 다 그냥 세계사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배웠던 얘기입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한 목적은 이 글자체가 어떤 시대에 나왔나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인데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글자체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나무 목자만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나무 목자가 각골문에는 이게 나무가 가지고 이게 뿌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골문입니다. 각골문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상나라 때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오면서 금문은 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좀 두껍게 이렇게 나옵니다. 금문은 언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주나라 때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뭐 그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주나라 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진시황이 통일한 진나라의 때 문자를 통일했다고 그랬죠. 그죠? 문자를 통일할 때의 글씨가 소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글씨가 요렇게 좀 이렇게 평행이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요렇게. 나무목자가 오래 됩니다. 요게 소전입니다. 요게 진나라 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노예도 쓸 수 있는 예서가 나왔다 그랬죠. 예서는 요렇게 나무목자고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쭉합니다. 파일도 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예서죠. 그죠? 요것이 언제 나왔다 그랬어요? 한나라 때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도 좀 쓰기는 썼습니다만 이때 많이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는 정자인 해서가 나왔다고 그래요. 해서 요렇게 요즘 글씨로. 그래서 요거는 옆으로 요렇게 대체적으로 요렇게 예선이 길쭉하고 요거는 정자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쭉 나왔어요. 왜 세로로 나와 있어요?
대나무라든가 죽간이라든가 뼈에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옆으로 못 벌립니다. 이렇게 나무 목자 하나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해섬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요 소전 이전의 글씨, 이거를 전부 다 통틀어서 이것을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대전. 자, 문자체는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를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자 설명하고 한문 설명할 때 각골문이다, 소전이다, 그거 할 때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아, 그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